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사면 대출 제한 이 문장이 맞다면 사업자 대출을 그냥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안 해주는 건 아니면서 받으면 5년간 대출 제한이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제목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번 있죠. 찔러봤는데 낙찰됐다. 그러니까. 법원 체험 갔다가 낙찰됐다. 이런 사례는 흔치 않잖아요. 난 사실 이렇게 빡세게 조사해서 받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렇게 그냥 한번 쓱 넣어봤는데 되는 경우가 사실 차익이 괜찮거든요. 로또지. 진짜 차익을 네. 크게 갖고 그냥 한번 아님 말고 느낌으로 넣은 건데 그러니까. 된 거니까. 그 아닌 말고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게 싸게 입찰을 했다는 걸 본인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낙찰이 되면은 사실 너무 좋죠. 본인도 이제 처음 그렇게 법원 체험 우리 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입찰을 했는데 그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조사를 또 대충 하신 건 아니에요. 임장도 가보시고 주변 부동산에 문의도 하셔가지고 얼마에 매도될 수 있는지 공통적인 의견을 받았고 그거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싸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셨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일날 허그 포기 물건이었고 현장에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내부까지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비밀번호 변경하고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네, 하루 동안의 낙찰 명도가 다 끝난 거예요. 요즘 또 대출이 워낙 흉흉하게 막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맞아요. 오피셜이 없잖아요, 유튜브는. 저희 맞아요. 수강생분들은 오피셜이 물론 있지만 네. 그래서 왜 흉흉한지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뉴스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기사에 뭐 대출 규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규제로 나왔던 게 가계대출 수도권에서 6억 이상 대출 안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 받으면 그 집에 실거주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제 가장 큰 맥락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그러면 가계대출 안 받고 사업자 대출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7월 3일에 이제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사면 5년간 대출 진짜 이거 제목만 보면은 진짜 이제 아무 대출도 받으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무서워요. 여기에 생략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 제목만 보면 정말 약간 공포감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네. 한 1시간도 안 돼서 저희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졸업반 단톡방이. 단톡방 터졌죠. 네. 나는 그 인원수가 사실 안 보고 계신가 했는데 네. 다 계시던 거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슈가 생기니까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네.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사면 5년간 대출 제한 이 문구만 보면은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세부 사항을 면밀히 들어봐야 됩니다. 이 사업자 대출이 어떤 사업자 대출이고 주택 사서 어떻게 하면 대출 제한이 되는 건지 그냥 받기만 하면 다 금지인 건지.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사면 대출 제한이라고 이 문구 이 문장이 맞다면 사업자 대출을 그냥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안 해주는 건 아니면서 받으면 5년간 대출 제한이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제목에. 지금부터 그 조건이 뭔지 한번 내용을 좀 보면요. 집값 잡기, LTV 강화 등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DSR 뭐 LTV 규제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 사업자 대출의 특징이 DSR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었습니다. 다주택 여부, DSR 여부를 떠나서 경매로 받으면 그 받는 물건에 대해서 LTV 60에서 70까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걸 이제 막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대출금 회수 및 5년간 신규 대출 금지. 자,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불법 거래 유형이 뭐냐면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입니다. 사업자 용도로 쓴다고 해놓고 내가 실입주를 하면 그건 용도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매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매매 사업자로서 집을 샀다 팔면은 그거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문장만 기억을 하면은 그거는 내가 위법하게 한 게 전혀 없는데 괜히 그냥 사업자 대출 안 해준다 5년간 대출 금지라고 하니까 공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위법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매매 사업자로서 사업자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사업자로서 매도를 할 거니까 우리는 전혀 위법하게 한 게 없고 대출의 목적성에 맞게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년간 대출 금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간혹 매매 사업자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실거주 전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5년간 대출 금지가 맞아요. 대출 회수되고 그건 목적성에 맞지 않게 쓴 거죠. 돈을 버는 용도로 쓰겠다고 대출 받아놓고 왜 실입주를 해? 그건 실거주 집을 산 거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전입 안 하고 공시 상태로 뒀다가 실거주 하시는 분한테 매도하는 거 이 목적에는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처럼 매매 사업자 대출 계속 받으시고 낙찰 받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 기사를 보고 많이 놀라가지고 네네네네. 어떡하냐 이랬었는데 저희는 바로 이은혜 실장님과 통화하고 맞아요. 바로 정규 강의 단톡방에 통화 녹음본을 그대로 올려드렸잖아요. 맞아요. 우리 단톡방에 한 700명 정도가 계신데 이거 놀래가지고 700분 다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인데 다 이은혜 실장님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하면 실장님도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전화를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괄 교육생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정확하게 그 새마을금고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요. 당일날. 은행도 놀랐던 거지.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그런 은행들, 이익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들은 이런 매매사업자 대출로 그간 대출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갑자기 막겠다고 하니까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자세히 보니 은행에서도 지금처럼 그냥 대출을 해주면 되겠구나. 왜? 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전입을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리치스쿨의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계시면 이런 갑작스러운 뉴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제가 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해 드리니까 그런 점에서 또 교육생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춤하는 시기가 기회잖아요. 그쵸. 항상 그렇죠. 항상. 그 잠깐의 공백이 기회란 말이야. 네. 제가 느끼기에도. 네, 사람들이 망설일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요번 주나 저번 주 이렇게 낙찰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싸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육생분들이 낙찰이 될 수 없었던 가격, 본인도 입찰하면서 이 가격에는 안 되겠지 하고 갔는데 되셔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계세요. 저한테 감사 카톡을 그 대출 규제 나오고 진짜 많이 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게 아마도 경쟁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빈틈이 생긴 거죠. 맞아. 그래서 유찰이 한 번 되고 낙찰이 됐었어야 되는 물건이 뭐 두 번 되기도 하고 두 번 될 거를 본인이 이제 들어갔는데 혼자 단독 낙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놀랬던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는 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 규제책이긴 하구나.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망설이는데 실거주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망설이는 시점에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강의 내에 수강생 혜택으로 법원 체험이랑 또 네. 임장 가잖아요. 근데 법원 체험 가서 낙찰 받으셨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싸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일단은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법원 체험 갔을 때 물건 대비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날이 250개인가 300개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인천지방법원을 한 진짜 200번은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다 신건도 아니었고 특수 물건도 아니었고 정말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확실히 대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안 서다 보니까 경매하는 것을 좀 망설이는구나. 왜냐면 인천지방법원에 하는 물건들이 보통 2억 3억짜리 물건인데 사실 돈이 2억 3억 있는 분들은 더 큰 물건을 보지 그런 걸 보지는 않잖아요. 결국 대출 받아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실상 대출이 그렇게 소액 물건 하시는 분들한테 규제가 없는데 실제로 사업자 대출 잘 나올 건데 그 공포심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일단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 그리고 인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또 빌라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인천에. 그런 것들이 또 공포심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그날 300개 물건이었던 게 단일 물건으로 300개가 아니라 공동 담보로 10개, 20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여전히 경매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뭐 보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뭐 세입자분이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도 있어서 투자자들이 어차피 이거 입찰해봤자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 신고하겠지 또는 허그해서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특강 때? 마지막은 특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 때 말씀드리고 어떻게 찾는지까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특강 때요? 네, 특강 특강 때 빡세게 준비하고 계시네. 노하우를 많이 푸시네. 네, 노하우를 정말 많이 풀 거고 결국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경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면서도 싸게 잘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팔 수 있을까잖아요. 잘 팔려면 내가 좋은 가격에 싸게 내놓으면 되고 그러려면 내가 정말 싸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경쟁이 낮을 만한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 관점에서 제가 특강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깨끗한 물건에 해라 이렇게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건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쟁이 낮을 수 있는 물건을 찾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특강 지금 주말반은 이미 마감이 됐고 평일반도 금방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정 댓글 보시면은 일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강은 네. 거의 진짜 노쇼 방지용으로 진짜 네. 소액만 받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날짜를 공지 드린 것도 네. 연차 쓰실 분들 빨리 쓰시라고 그렇죠. 미리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영상 나가면 진짜 계속 너무 빨리 차서 이 맞아요. 영상 나가기 전에 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야. 보고 자리가 남아있으면 빨리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 특강은 강추입니다. 왜냐면 저렴하거든요. 돈을 벌 거였으면 우리가 온라인을 열었지. 근데 그치, 우리는 그치. 완전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이고 네. 녹화본 제공 안 되고 맞아요.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좀 노하우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그 마인드예요. 그거 듣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더 도움이 맞아. 필요하신 분들은 뭐 더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팁들을 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 라이브로 무료 강의할 때는 약간 맛배기식으로 경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 사례를 자랑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진짜 팁에 대해서 진짜 경매 물건 어떻게 찾는지 안전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조사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배우셔도 여러분들 경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게 결국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냐, 결국 경쟁이 낮아야 됩니다. 경쟁이 낮아야 우리가 낮은 경쟁률에서 빈틈이 생기고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경쟁이 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게 공포심, 대출 공포가 없었다면 입찰했었을 분들이 망설여서 입찰장에 안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같은 시기 대출 공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남들이 겁낼 때 내가 나선다면 내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을 때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거래가 안 될 때 이런 때 정말 큰 기회가 열리거든요. 뭐 이론적인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입찰하는 게 유리한 포지션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지금 같은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위기감, 공포감이 조성돼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를 네. 저희 학원에서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맞- 빌라에 대한 공포를 또 네.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네. 대출, 명도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네. 다른 학원과 차별점이 있다면 네. 대표로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업을 하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는 건 결국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 고객은 교육생, 경매하시는 분들이고 경매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특히나 우린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이니까 목적은 낙찰 받아서 매도하는 것까지죠. 그 과정에서 불편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 그리고 리치스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불확실하면 내가 아무리 알아봐도 불안하다면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대출실장님 모셨고 세금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말이 어렵고 상황에 맞는 어떤 답변 1대1 상담 이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무사님 모셨고 명도할 때 뭔가 싸움이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입찰을 못하는 것을 없애드리려고 법무사님도 모셨고 입찰을 하는 거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휴가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대리 입찰하는 서비스와 제휴를 맺었고 걱정 요소 하나를 없애주고 나니까 이제 경매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마음가짐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정말 많이 입찰에 참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낙찰이라는 결과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10번, 20번 입찰해도 낙찰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MVP 모임, 식사 자리에 가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잘못된 가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좀 무서우니까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제가 옆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걸 믿고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공포심을 이제 입찰가에 투영을 시키는 거죠. 뭔가 비용을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넣어도 되는 신축급 물건인데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 집이 곰팡이 집이고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해서 1000만 원을 넣어. 그럼 당연히 낙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약간 예외적인 얘기였고 그런 이제 졸업한 다음에 케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대행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이제 경매하면서의 걱정거리들을 거진 다 없애고 하니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시세 조사에서 입찰 맡기고 그 매도하고 요 정도는 다 하시죠. 웬만하면. 그래서 저희가 정규 강의도 7월 말, 8월 초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또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규제도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낙찰 받으면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피하고 입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원래 6주 과정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플러스 한 주 더 추가를 해서 마지막 주차에 제가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차원과 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보시는 분을 좀 분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 좀 입찰가를 좀 또 다르게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특강에서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황 시기에 따라서 또 정규 강의도 살짝 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